자, 4단원 화학결합 봅시다. 자, 화학 원소들은 결합을 많이 합니다.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이제 화합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제 왜 하느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 건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와 결합을 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보통 화학 결합을 해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몇 쪽?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18쪽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제로 원자과 전자가 0개인 영족이라고도 불러줘요. 실제로는 8개, 좀 2개부터 8개까지 꽉 찬 상태지만은 맨 바깥 껍질에 실제로 비어있다. 그래서 영족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족, 왜? 그래서 비활성 기체다 보니까 반응성이 어떻다? 없어요. 반응성이 없어서 스스로 모두 이온도 만들지 않고 화학결합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매우 무슨 상태다? 안정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즉 이렇게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상태를 화학 용어로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은 옥텟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요. 옥텟이라고 하는 건 8개가 꽉 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옥텟 상태는 원자과 전자가 전자 껍질에 꽉 채워진 상태. 네, 이거를 옥텟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옥텟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원소들이 아주 매우 안정화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꽉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18쪽 원소는 더 이상 누군가와 결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1원자 분자가 돼요. 원자 한 개가 그냥 분자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보통 분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결합을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분자가 2원자 분자예요. H2, Cl2, OL2, O2 이런 상태인데 얘는 그냥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가 돼요. 누구랑도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다시 나오죠. 그래서 옥텟 규칙은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원자과 전자 8개를 꽉 채워 0개가 되는 상태고, 이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해서 결국에는 옥텟을 만들어 놓은 18쪽 원소는 이미 안정하고, 옥텟이 되지 않은 원자들, 그러니까 결국 몇 쪽부터? 1쪽부터 17쪽의 원자들은 결국에는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해서 옥텟 상태를 만족을 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텟이 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미 저 옥텟 상태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게 옥텟이다라고 명칭을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 이게 이온이거든요. 이온. 여러분들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죠. 뭐예요?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려서 만들어지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양이온은요, 보통 다 뭐냐면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 그러니까 보통 양이온이 만들어지려면은 1쪽부터 몇 쪽까지요? 13쪽 원소들이 금속 양이온이 돼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을 형성을 해요. 즉 보면은 보세요. 나트륨 원자가 옥텟이 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2가지가 있냐면은 현재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얘가 옥텟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를 버려서 안쪽에 있는 8개의 껍질로 꽉 찬 상태가 되던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전자를 7개를 받아서 옥텟 상태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한 개를 버리는 게 나트륨 입장에서 이온이 되기가 쉬울까요? 7개를 받아오는 게 쉬울까요? 한 개를 버리는 게 쉽습니다. 그쵸?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이온이 될 수 있는 방법,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를 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원래 양성자 전하량하고 전자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었는데 하나를 버려버리니까 양성자 개수가 한 개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마그네슘 여기가 플러스 12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서 몇 개가 많아요? 한 개가 더 많아요.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현재 껍질에서 전자 몇 개를 잃어버리던가 2개를 잃어버리던가, 아니면은 몇 개를 받아오면 돼요? 6개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럼 6개를 받아오는 것보다는 2개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2개를 잃어버리고 안쪽 껍질로 옥텟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2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13번이면 전자가 하나가 더 많아요. 원자과 전자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이 이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이제 2가지죠. 전자를 5개를 받아오든지 3개를 버리든지. 그러면 3개를 잃어버리는 게 더 빠르겠죠. 쉽게 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3개를 잃어서 3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족수를 알면 이온이 됐었을 때 어떤 전하량을 띨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족, 2족, 13족. 보면 1족 원소는 전자 하나를 받아오든지 7개, 하나를 잃어버리든지 7개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1가 양이온 돼요. 2족 원소는 2개를 잃어버려서 이온이 되니까 2가 양이온이 돼요. 2 플러스죠. 그 다음에 13족 원소는 전자 3개를 잃어버리니까 3가 양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이온 보세요. 산소는 8번이에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6개예요. 그럼 얘가 이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를 6개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2개만 더 받아가지고 현재 전자 껍질에서 옥텟을 만들든지, 이 2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이온이 되는 과정이 쉬워요? 전자 2개만 받아오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2개를 받아서 옥텟이 되니까 전자 2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음이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7이에요. 그럼 안쪽에 2개 찾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찾고, 일단 바깥에 여기까지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7개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8개를 만드는 게 염소 입장에서는 이온 되기가 쉬워요. 하나를 받아오는 게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7개가 되면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15족, 16족, 17족 이렇게 보면은 15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 몇 개를 얻어요? 3개를 얻어요. 그래서 3가 음이온. 16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얻어요. 2가 음이온. 17족은 전자 1개를 얻으면 돼요. 어찌됐든 몇 개를 만들면 돼요? 8개를 만들어서 옥텟을 만들면 되니까 1가 음이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소들 보면은 1족 원소는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2족 원소는 2가 양이온, 13족은 3가 양이온, 15족은 3가 음이온, 16족은 2가 음이온, 17족은 1가 음이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8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서 이온의 전하량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이온이 형성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슨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옥텟 상태를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바로 옥텟 상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온이 돼버리면
이미 뭘 띄고 있기 때문에 전하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은 아니잖아요. 안정화는 됐지만.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서로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되고 이미 뭐가 됐어요? 옥텟이 된 상태에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옥텟을 만들고 결합을 하는 게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 여러분 우리 그 중학교 과정에서도 다 했었는데 이온 결합 물질들이 결합을 해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되게 결합해줘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전하량의 합이. 그래서 나트륨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고 산소는 2가 음이온이니까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 하나 1대1로 결합해버리면 전하량 합이 0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트륨 2개, 산소 하나. Na2O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결합을 해도 얘는 2가 양이온이고 1가 음이온이니까 어떻게 결합해야 돼요? MgCl2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하량의 합이 항상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결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쓸 때는 양이온부터,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이렇게 읽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쓸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의 전체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전체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도록 둘의 배수를 통해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도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은요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분자를 형성을 하려면 여러분들 무슨 결합을 해야 되냐면은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한 경우에만 분자라고 하고요. 분자는 비금속 원소끼리 만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 결정은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무한 결합된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이온 결정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알겠죠? 그리고 뭘 만들고 결합을 한다? 옥텟을 형성한 상태에서 결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봅시다. 자, 공유결합은 나와 있죠. 비금속 원소들이에요. 금속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각각 쉐어해야 돼요.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 하나씩을 내놔서 전자 2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전자쌍이 돼요. 이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내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어서 이 하나를 서로 주면 이거를 서로 공유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가 오니까 몇 개 가진 거나 마찬가지 2개. 얘도 하나를 얻어서 2개. 그러니까 마치 2개인 것과 같은 효과를 서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전자쌍을 공유를 함으로써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돼요. 옥텟 상태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게 두 개예요. 일단 이온 결합은 이미 뭘 만들어낸 상태에서 옥텟을 형성을 한 상태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공유 결합은 뭐예요? 결합을 하면서 옥텟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거는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끼리 결합을 하는 거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수소 분자를 만들 때 보면 수소 원자는 전자 껍질이 하나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옥텟이 돼서 헬륨처럼 되려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이거를 서로 공유를 해요. 그러면은 왼쪽 수소 입장에서도 몇 개? 두 개. 오른쪽 수소 입장에서도 몇 개? 두 개. 이러면서 이렇게 공유해서 전자쌍을 걸어서 무슨 상태? 옥텟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쌍을 한 개를 만들어서 결합을 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전자쌍을 한 개를 걸어서 결합을 한 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선 한 개로 표시해줘요. 아, 이렇게 되면 수소랑 수소가 단일 결합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만들 때 보세요. 물은 여러분들 H2O잖아요. 근데 봅시다. 산소는 16족 원소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럼 수소는 하나예요. 그러면 얘가 옥텟이 되기 위해서 산소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얘는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전자쌍을 걸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얻었으니까 몇 개 됐어? 7개. 얘는 2개. 옥텟 끝났죠. 그럼 수소를 하나 더 받으면 8개. 얘도 옥텟.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단일 결합 2개를 누구랑 결합을 해서? 수소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산소도 옥텟, 수소도 옥텟인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한번 봅시다. 암모니아는 NH3거든요. 근데 질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질소는 원자번호가 7번이에요. 그럼 2개 있고 여기 몇 개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옥텟이 되려면은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해요? 3개가 더 필요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수소가 와서 붙는데, 수소는 몇 개 있어요? 원자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소 몇 개랑 결합을 해야지 옥텟이 되겠어? 3개죠. 전자가 3개가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공유 결합을 하나 걸어서 수소, 또 하나 걸어서 수소, 또 하나 걸어서 수소. 이렇게 되면 수소 옥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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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도 8개가 돼서 옥텟.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누구랑? 수소 3개랑 단일 결합, 이렇게 3개로 결합을 해서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공유 결합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공유 전자쌍을 하나만 만들어서 결합을 하는 걸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데, 2개하고 3개까지 걸 수 있어요. 자, 산소는 O2잖아요. 그죠? 산소는 O2인데, 산소가 보면은 맨 바깥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가지죠. 또 여기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할 때 얘 2개 필요하죠. 얘도 2개 필요하죠. 그럼 전자쌍을 몇 개 만들면 돼요?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서로 하나, 2개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유 전자쌍 2개를 걸어버리면 이 왼쪽 산소 입장에서도 몇 개? 8개가 되는 거고, 오른쪽 산소 입장에서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쌍 몇 개로 걸었어요? 2개로 걸었죠. 그래서 이걸 무슨 결합?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소 같은 경우에는 몇 개로 걸어요? 3개로 걸어요. 이거는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은 종류가 몇 개? 총 3가지예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결합이 나타나고, 그럼 이 중에서 결합력은 누가 제일 셀까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중에 결합력은 누가 제일 셀까요?
네, 당연히 삼중결합이 제일 셉니다. 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세요. 그리고 결합 길이는 결합력이 세니까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짧아져요. 네, 그래서 가장 삼중결합이 결합력이 크고 그 다음에는 이중결합, 그 다음에는 단일결합, 그리고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옥텟을 결합을 하면서 무슨 상태를 만들어낸다? 옥텟 상태를 만들어낸다 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모든 화학결합은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 36부터 39까지 예, 한번 풀어봅시다. 기초탄탄 문제 맞춰봅시다. 1번이 5, 2번에 2, 3번에 2, 4번에 3, 5번에 3, 6번에 3, 7번에 2, 8번에 2, 9번에 2, 10번에 4, 11에 5, 12에 3, 13에 4.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1번? 안정한 이온을 형성을 했을 때 전자 배치가 같은 거. 그럼 이온을 만들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누구로 갑니까? 여기 헬륨처럼 되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전자를 얻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일로 오죠. 그리고 F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죠. 그 양이온은 보통 껍질수가 하나가 줄어요. 잃어버려 버리니까. 그러면은 주기가 하나가 작은 누구로 가요? 비활성 이체로 간다는 말이에요. 비금속은 현재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버리니까 어디로 와요? 같은 주기의 18쪽 원소로 이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자 배치가 같은 거는 누구예요? D하고 E하고 F가 같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죠? 여기서 근데 세 개가 묶어놓은 거는 없으니까 D, E는 없고 E, F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또 질문. 그러니까 음이온은 현재 상태 전자 얻으니까 그 주기의 비활성. 양이온은 금속은 전자 잃어버리니까 하나 주기가 작은 A의 비활성. 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같은 거죠. 이렇게가 전자 배치가 같고, 이렇게가 전자 배치가 같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10번이요. 그림은 원소 A부터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예, A는, 자, 3번은 누구예요? 리튬. 8번 누구예요? 산소. 그 다음에 12번은 누굽니까? 마그네슘. 네. 그 다음에 17번은 누구예요? 염소. 이렇게 돼요. 20번까지 선생님이 외워주시는 게 예, 건강에 좋아요. 네. 정신 건강에. A부터 D 중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원소. 여러분들 공유 결합을 이루려면 선생님 뭐끼리만 가능하다? 비금속 원소끼리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속 원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몇 쪽 원소라고 했어요? 1쪽, 2쪽, 13족이 금속. 그죠? 나머지가 비금속이니까 여기서 누구랑 누구예요? B하고 D가 바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공유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A하고 C는 포함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금속 원소니까. 네. 그 다음에 또 13이요? 네. 자, 원소 A부터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자, 3번 누구예요? 리튬. 8번 산소. 10번이면 누굽니까? 네온. 그 다음에는 11번은 누굽니까? 나트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 금속이랑 비금속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선생님 얘기를 했으니까. C 두 개가 모여서 공유결합 형성을 한다. 여러분들 얘는 몇 쪽이에요? 지금 18쪽 원소죠. 18쪽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뭐를 형성을 할 수 없다? 이온을 형성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화학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자체도 못한다가 답이에요. B하고 D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럼 B하고 D로 보면은, 자, 보세요. 산소는 2주기의 16쪽 원소예요. 산소가.
나트륨은 3주기의 1족 원소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이온이 되면은 금속은 어떻게 돼? 한 주기가 작은 18족 원소 네온이랑 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2주기에서 비금속이니까 바로 자기 주기에 있는 비활성이랑 같아질 거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전자 배치인 누구랑? 네온이랑 같은 이온 배치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형성이 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없어요? 자, 38페이지 내신 만점 답 맞춰봅시다. 1번이 3, 예, 2번에 5, 3번에 2, 4번에 3, 5번에 5, 6번에 5, 7번도 5, 8번은 소금, 포도당, 물, 산화 마그네슘을 이렇게 분류를 해줬어요. 적절한 분류 기준. 이거는 무슨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공유 결합 물질이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온 결합은 뭡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 이게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뭐예요? 비금속, 원소 간 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림은 원자 A부터 D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안정한 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성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A 보세요.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16족 원소 산소죠. B는 플로린이죠. 7개니까. 그 다음에 3주기 1족이니까 얘 누구예요? 나트륨. 3주기 2족이니까 누굽니까? 마그네슘.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구성 원소가 A, B로 돼 있어요. 그럼 비금속, 비금속이죠. 네, 그러면은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나는 B, C로 돼 있어요. 이온결합 물질. 가는 B하고 B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금속, 비금속이냐? 금속,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결합 종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같은 결합을 하는 물질을 고르고, 그럼 여기서 누구예요? 나하고 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원자 A부터 D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아 안정한 화합물. 그러면은 원소는 다 찾아드렸고, 공결합 OF는 여기서 몇 개 있으면 돼요? 몇 개 모자라? 전자가 2개 모자라죠. 그죠? 얘는 하나 모자라죠. 그죠? 그럼 단위 결합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O, F, F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되죠. 따라서 가는 뭐가 돼요? O, F, 2. 그 다음에 나는 플로린하고 나트륨. 얘는 이온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일가양이온. 요거는 이온이 돼버리면 일가음이온. 이렇게 되니까 Na, F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B, D는 예,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 전자 2개 잃어버려서 2가 양이온이 되니까 1가 음이온 몇 개랑 결합해야 돼요? 2개랑 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Mg, F2. 내가 Mg가 뭐야? 그랬더니 마을금고요. 그러더라. 진짜. 화합물 가, 다에서 구성 원소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와 같아지는가? 얘는 전자 2개 얻어서 2주기 18족, 2주기 18족, 2주기 18족, 2주기 18족 원소. 누구랑 같아집니까? 네온이랑 같아지죠. 그쵸? 자, 따라서 어떤 원소와 같아지는가? 네온이랑 같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전자 배치를 하는 까닭은 뭐예요? 18족 비활성 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어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